밸류업 프로그램? 같이 축구하자 그래. 경제부총리 상, 금융위원장 상을 준다.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회사로 이런 게 날아옵니다.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밸류업. 우리가 많이 기다렸던 저평가되어 있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가 됐는데, 자, 시장의 반응이 이게 오늘의 반응입니다. 이게 이제 특정 은행 지주사인데 장 초반에 거의 한 마이너스 한 9%? 10% 가까이 폭락을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시간이 한 12시? 예, 점심시간 즈음인데 밥은 언제 먹냐 우리? 야식 잡설이 지금 변질이 돼가지고 아무튼 급해가지고. 근데 일단은 낙폭을 한 5%대로 좁히기는 했는데 일단 세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에 팔아라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망스러운 건지 한번 같이 따져볼게요. 또 정부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영문 보도자료까지. 봐라,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진심이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스 릴리즈, 코리아 밸류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오늘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한마디로 축약을 하자면 일단 영화 한 편 보시죠. 생각보다 너무 무섭다. 아무튼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이겁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같이 축구하자 그래. 너무 기대가 컸나? 왜냐면 왜 이런 반응이 나오냐면 한번 뜯어봅시다. 일단 정부에서 내놓은 자본시장 선진화 주요 과제 토탈리 보면은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불법 공매도 근절, 유사투자자금융 규율 강화. 이게 왜 이번에 발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존에 해오고 있었던 거 그냥 싹 다 같이 다 넣었어요. 그리고 외국인 아이디 폐지, 영문 공시 의무화, 그래서 보도자료도 이제 영어로 내고,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다, 그냥 백화점식으로 넣었습니다. 정부에서 몇 번 운을 띄웠던 금투세 폐지도 이번에 같이 이제 언급만 됐습니다. 언급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ISA를 비롯한 세제 혜택 확대, 간접 투자, 그리고 세제 개선 지속 추진, 또 대체 거래소 등 다양한 거래 시스템 구축, IR 강화, 금융 교육 지속 확대, 일반 주주들 보호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나왔던 거 있죠. 물적 분할 재상장 자꾸 많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거래소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모 기업에 대한 주주를 보호하느냐를 심사하겠다.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대책이고 그게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공개 매수 제도도 마찬가지고 이거 다 작년에 있었던 거예요. 작년에 있었던 것들. 그리고 배당 절차 개선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왔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추진이 여기에 같이 이제 끼어 있는 거죠.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도 같이 언급이 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가 된 거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다 보니까 법무부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같이 그쪽에서 해야 되는 상법 개정이나 세법 개정은 좀 빠져 있어서 그래서 좀 시장이 실망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시장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는 2번 드리면 잔소리, 3번 드리면 개소리라면서. 자, 주요국 시가총액 보면은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2,558조 원입니다. 이 정도는 뭐예요? 엔비디아 하나 시가총액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하고는 비비지도 못하고 이제 엔비디아까지도 미국에서 3등이 우리나라 전체 시총도 넘어서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작다는 거죠. 근데 이 시총이 커진 것도 뭘로 커졌습니까? 기업들 주가가 올라서 커졌습니까? 아니죠. 상장을 많이 해서. 저기 100조짜리도 상장을 하고 10조짜리도 계속 상장을 해서 시가총액이 커지고 있다. 근데 시가총액 규모만 보면 대만보다 약간 낮아요. 인도의 절반도 안 되는구나. 와. 그리고 일본하고 비비지도 못하고 미국은 꿈도 못 꾸는 수준이고요. 우리가 자랑하는 거 뭐 있습니까? 상장 기업 수가 참 많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적자 기업도 상장해주고 돈 못 벌어도 그냥 상장시켜주고 많이들 상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있죠. 그 나라 증시의 규모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3등입니다. 경제 규모는 10위권 하는데 시가총액은 13등이고요. 근데 상장 기업 수는 세계 7등입니다. 오라고. 적자 기업도 오라고. 와서 주식 장사하라고. 주식 많이 팔으라고. 이거 자랑스러운 건가? 대만이야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작으니까 우리나라보다 상장 기업 수가 적고, 일본이
G3, G4 왔다 갔다 하는 국가인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그 경제 규모에 비해서 상장기업 수가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상장기업이 1850개밖에 안 되네. 우리나라는 2500여 개. 물론 이거는 스펙이라든지 리츠도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거 빼면 한 2400여 개. 아무튼 주식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뭐 이거 계속 저평가돼 있다 얘기해서 뭐해. 그쵸? 전 세계 PER로도 그렇고 PBR로도 그렇고 거의 세계 꼴찌 수준이다라는 거 더 이상 보여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시죠? 그러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왜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느냐, 만년 디스카운트 있느냐, 주주들이 돈을 투입을 해줬으면 그 돈으로 돈을 효율적으로 벌어와야 되고 벌었으면 주주들에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못하고 그 돈으로 벌어서 나눠주지도 못하고 두 가지. 그래서 ROE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본분의 이익, 그 자본을 가지고 얼마를 버느냐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10년 평균 ROE로 보면 8%가 나옵니다. 대만 13.6, 심지어 중국 9.3, 인도 13.8, 신흥국 평균 11.1%보다도 낮은 거고, 미국 거의 15%에 달하죠. 일본도 8.3%, 9.6, 선진국 평균 11.6%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해 줬을 때 8만 원을 버는 회사랑 15만 원을 버는 회사 어디다 투자해 주겠어요? 200만 원을 투자하면 얘는 30만 원을 벌어와. 근데 얘는 200만 원을 벌어오면 8, 26, 16만 원을 벌어와. 어디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쪽에 돈이 몰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ROE가 낮다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나눠주면 되잖아. 많이 나눠주면 되잖아. 그러면 그 배당 성향, 환원하는 걸 보면은 10년 평균으로 26%입니다. 공산국가인 중국이 31%예요. 인도가 38.5%고 신흥국 평균이 거의 40%에 육박하는데 우리나라는 26%다. 안 줘. 자기들만 갖고 있으려고 그래. 자꾸 위기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42.4%. 근데 미국은 배당만이고 배당만 42%고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합치면 거의 90%죠. 90%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거 합쳐도 30%가 안 돼요. 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국장보다 미장을 택하는 분들이 현명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할 겁니까? 자, 그래서 큰 틀에서 정부가 상장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도록 유도하겠다. 자율 수립 이행 소통, 자율 주행 아니고 자율 수입 이행 소통이고,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 이 방점은 자율, 자발에 찍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기업들이 이따가 얘기합시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같은 거, ETF 같은 게 나와서 그걸로 이제 투자를 하도록, 그러니까 밸류업을 자발적으로 잘하는 기업들을 모아서 지수를 개발하고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 드리겠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반영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연기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돈을 내지 않습니까? 돈을 낸 사람들에게 가장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이 스튜어드라는 게 집사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집사. 자기한테 일을 맡겨준 사람에게 충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어디 가서 기업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에게 돈을 맡겨준 사람은 우리 국민들이니 우리 국민들 자산에 유리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가서 얘기하라고. 근데 이거 없었어요? 이거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도입이 되던 겁니다.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제 이행을 한다라고 하면 일각에서는, 어떤 경제 전문지 이런 데서는 기업의 경영권을 해친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막 관치를 하려고 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자산이잖아요. 우리 노후 자산이잖아요. 자산운용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너무나 당연한 게 또 한 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밸류 프로그램 나온 거 보면은요, 스스로 장기적, 중장기적 관점에서 각 기업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시 이행하도록 한다라는 거고, 정부는 그냥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는데 이 역시 권고사항이다. 자발적,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 뭐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기업이 이사회를 통해서 그걸 준비하고 자율적으로 시행하시라. 오늘 주가 왜 떨어졌을까요? 아까 더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낙폭 좀 회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할 줄 몰라서, 자본 효율성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각 기업에 적합한 계획이 없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을 내다볼 줄 몰라서 배당 안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 안 하고 자기들만 이렇게 꽁 쟁여놨을까요?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도 우리 정부가 이렇게 순진한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게 한다? 공시를 한다. 근데 몇 번? 1년에 한 번. 거의 사업보고서 나오는 것처럼 상장기업 홈페이지나 거래소를 통해서 자율 공시를 하도록 하겠다. 이것도 역시 자율이에요. 자율. 그 다음 해부터는 전년도 계획을 어떻게 이행했는지도 평가해서 자율적으로 공시를 하라. 자율.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5월 달에 한 번 더 세미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5월 달에 추가로 발표할 걸 발표를 하고
6월에 그 가이드라인을 확정을 해서 뭐 하반기부터 시행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혹시 여기까지 들었는데 여러분 막 악플 다시는 거, 저한테 악플 다시는 거 아니야? 막 이대호 별 내용 전달 안 해준다고. 아, 이게 다예요. 왜 야식 잡소리 제가 하다 마냐고. 아, 이게 다라고요. 자율적으로 하란다고요. 아, 뭐 있지 않을까 그래도? 아까 그래도 인센티브 뭐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율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자율적으로 잘 밸류업을 하려는 기업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니까 당근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채찍은 보이질 않고요. 큰 거 줍니다. 큰 거. 와, 이거 표창장 준답니다. 표창장. 경제부총리상, 금융위원장 상, 야, 이사장 상에서 약 10여 개 상을 준다. 모범 납세자 상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에 상 주는 거. 모범 납세자로 선정을 해준다는 아니고 모범 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우대해준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그냥 넣어준다는 것도 아니고 편입할 때 우대해준다 라는 거고요. 중요한 거 우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법인세 나옵니다. 법인세 감면 공제를 해주는 건 아니고 컨설팅을 우대해줍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법인세 깎아주는 거 아니고 깎아주는 걸 컨설팅을 우대해드립니다. 부가세, 법인세 경정 청구할 때도 우대를 해드립니다. 이거 이제 뭐 예를 들어 잘못 낸 세금 있다 이럴 때 막 세무서 가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우대해드린다라는 거. 그리고 가업 승계할 때 뭐 혜택을 드린다,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거의 뭐 대한민국이 무슨 뭐 맥킨지야? 아니, 너무 웃지 마세요. 진지합니다. 이거 진지해야 돼요. 수상기업들 거래소 홈페이지와 증권사 MTS 등을 통해서 홍보해드립니다. 그리고 공동 IR도 개최해드립니다. 예, 공동 IR 개최 시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이거 그냥 Y스트릿에 해드릴게요. 이거 IR 홍보 무료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밸류업 기업들 저희한테 찾아오세요. 이거 정부에서 하는 거, 거래소에서 하는 거, 민간 기업인, 예, 스타트업인 구멍가게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어때? 인센티브 이거 받으려고 막 기업들이 막 우리도 배당할래요. 우리도 자사주 매입 소각할래요.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ETF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만들어서 PBR, PER, ROE,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 현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을 해서 뭔가 밸류업이 되어가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ETF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ETF 나오면 글로 돈이 많이 몰릴까요? 돈이 좀 많이 몰려서 그 기업들이 다시 한번 밸류업이 될까요? 그거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 ETF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에게는 뭐 최소한 그래도 뭔가 좋은 인식들은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요 ETF는 24년 4분기 올해 말쯤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투자 지표를 많은 투자자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래소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분기별로 PBR, PER, ROE 같은 거를 이제 공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배당 성향, 연간 배당 수익률도 연 1회 공표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연간 배당 성향 한 번도 못 봤죠? PBR, PER, ROE 이런 거 네이버 증권 이런 데서 한 번도 못 봤죠? 그런데 안 나오죠? FN 가이드 이런 데서 홈페이지에서 못 보죠? 네. 그래서 정부가 공표한답니다. 이거 지금 2024년도에 나온 얘기 맞아? 네. 이거 어디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오는 거, MTS 들어가도 증권사에서 다 제공을 하는 걸 이제 투자 판단을 지원하겠다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2024년도에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보도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것 말고도 또 많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다가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부서 하나, 팀 2개 이렇게 해서. 예, 그러면 이제 밸류업 되는 거죠. 그리고 밸류업 자문단도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아, 여기 나 들어가고 싶다. 통합 홈페이지도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영문 공시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요즘 뭐 팝하고 이런 거 돌리면 되는데 딥L 이런 거 잘 나온다고 하는데 공동 IR도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하다못해 우리 Y스트릿 노다지 IR 노트에서도 우리 하고 있는 건데 온라인 해외 홍보를, 기업 홍보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 Y스트릿이 할 수 있는 거 이거 자문도 해드릴 수 있어. 영문 공시 이거 번역기 돌리면 돼. 이 국책을 같이 우리가 좀 지원을 해드립시다. 나라 정책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밸류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진짜 중요한 게 빠졌죠. 왜냐면 좀 언급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금투세 폐지가 돼야 되고, 이거 우는 띄우고 있습니다만 금투세는 폐지가 돼야 하는 이유가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는 자갈밭에서 무릎 가지고 돌 골라내면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영국의 EPL 수준의 구장 사용료를 내라 하고 하면 자갈밭에서 축구하겠어요? EPL 구장 가서 축구하겠어요? 같은 돈 내고. 당연히 여길 떠나죠. 그 이유 하나고요. 또 하나 상법 382조 3항 이사의 충실 의무. 그러니까 이사가 회사를 대리하여 직무를 충실히 하는 게 아니라 회사와 모든 주주를 위하여 충실히 일하도록, 그래야만 회장님과 회장님 아들, 딸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모든 주주를 위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사회 멤버들이 이사회에서 도장 한번 잘못 찍어서 엄청난 소송을 당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한다. 그리고 증권 관련 집단 소송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되어는 있어요. 그런데 증권 관련 집단 소송 제도로 가려면 우리가 법원 가면 이제 지방, 고등법원, 대법원 있지 않습니까? 3심 아닙니까? 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도 이 소송이 적합한가를 먼저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게 기업 측에서 항소를 하면 여기에서도 1, 2, 3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안 재판까지 가면은 1, 2, 3, 1, 2, 3 해서 사실상 6심 제도입니다. 사문화되어 있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 그것도 좀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것도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종합소득을 묶여서 자기 근로소득, 사업소득 다 합쳐서 고율에 뭐 35%, 45%, 48% 이렇게 매겨지다 보니까 대주주들이 그래서 야, 배당하지 마. 나 어차피 절반 세금으로 내야 돼. 뭐하러 배당을 해?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2015년에 3년간 우리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경험이 있듯이 배당 소득도 분리과세, 뭐 9.9%라든지 저율로 분리과세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주주들이 배당 엄청나게 하겠죠. 뭐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외국인 배만 불린다. 외국인들이 배당을 많이 받아간다 라고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디 애플 투자해서 배당을 받으시면 안 돼요? 넣어도 저 실리콘밸리에 넣어도 페이스북 메타도 막 배당한다. 야, 너네 돈 없는데 무슨 배당을 해? 야, 니네 가져. 우리 한국 사람이 가져가면 니네 국부 유출 아니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앞뒤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을 더 많이 늘려야 결국 우리 투자자도, 우리 국민연금도, 우리 펀드에도 돈이 들어오는 거다라는 거고요. 이 행동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잘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연기금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산운용사들, 우리 펀드를 굴리고 있는, 우리 돈을 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들도 행동주의를 사실은 많이 해야 됩니다. 일부 운용사들 이거 하기는 합니다만 뭐 소송 걸고 맨날 싸우고 힘이 아직 약해요. 그래서 더 뭉쳐야 되는데, 아까 뭐 일본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 아베노믹스를 준비를 하면서 뭐 유동성 확대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일본 기업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문호를 더 넓혔다고 합니다. 아베 정부 시절에. 그렇게 되면서 외국계 펀드가 가서 주총장에서 표를 행사를 하고 대주주에게 반대표를 던지고 하면서 대주주를 더 견제, 감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주주가 회장님, 사장님, 부사장님 알고 보니까 다 아버지, 아들, 딸. 자기네 회사만 떼어가고, 자기네 회사만 떼어가고, 자기네만 임금 많이 가져가고, 이런 걸 이제 견제할 수 있었다 라는 겁니다. 뗐다 붙였다 막 계속 기업 지배구조 막 대주주 유리한 방식으로 하고. 근데 그때 누가 반대를 해줘야 됩니까? 개인 투자자들 뭐 몇 표 있어요? 지분 얼마 있어요? 그 견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계가 됐건 아니면 내국 자본이 됐든 행동주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자율적으로 지금 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밸류를 업하세요. 그러면 인센티브 드릴게요. 표창장 드릴게요. 밸류업 인덱스 ETF에 넣어 드릴게요. 이거 아닙니까? 한숨이 나오죠. 근데 이 결과는 이봐, 우리의 미래가 이렇다고. 지금 전자치판도 먹통되고 이거 정책도 먹통이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밸류업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양극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밸류업을 시키는 회사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없어도 메리츠 금융지주처럼 잘 해왔고, 근데 우리가 많은 투자자들이 진짜 막 뼈에 사무친 미국 사상 최고가, 유럽 사상 최고치, 일본 사상 최고치, 베트남, 인도네시아 지금 뭐 장난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 지금 사상 최고치는 2021년 6월에 3,300 아닙니까? 지금 우리 증시도 거의 다 왔죠. 왜? 한 700포인트만 더 오르면 800포인트만 더 오르면 되는 거 아니야?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양극화가 된다는 건 밸류업을 하는 회사, 안 하는 회사가 양극화가 될 것이고요.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건 그겁니다. 빼나가는 회사들, 기업 분할해서 분할 상장하고 주식 장사하고 배당 안 하고 꽁쳐놓고 대주주 좋은 일만 시키고 하는 회사들을 좀 어떻게 해달라. 왜? 그런 회사가 대부분이니까. 그거를 막 바랬던 건데 그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양극화는 될 건데, 보세요. 자율적으로 밸류업을 하는 회사들, 이게 양극화 되겠죠. K자로. 그래서 K 아닙니까? 올라가는 양극화 밸류업 기업은 이렇게 요만큼의 K. 그냥 냅둬. 우리 회사는 우리 회장님과 그 아드님, 부사장님, 전무님들 거야. 그래서 아래가 훨씬 더 굵고 진한 K자 양극화가 될 거라고요. 이 미래를 우리가 마주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자율적으로 밸류업 하고 공시하고 ETF 들어가고 표창장 받고 모범 납세자상 받고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그 확률은 2,500개의 기업 2,500분의 한 150 되겠어요? 나머지는 2,500분의 150 빼면 뭐니? 2,350이 여기 있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업 거버넌스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 대주주의 못된 관행을 언론으로서 막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회사로 이런 게 날아옵니다. 기일 출석 요구서라고 써 있네요. 도장이 쾅 찍혀 있어. 그리고 와, 뭔 서류가 이렇게 두꺼워. 나는 이렇게 두꺼운 클립이 있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 그래서 어디 이제 출석 통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모 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주식회사 Y스트릿 대표이사 이대호 출석하라고 이런 게 날라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크게 잘못했다고 이분들은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기업 거버넌스 활동 열심히 하고 어떤 뭐 부조리라든지 부당한 거,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 어떤 부당함을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걸 받아보게 됩니다. 입 다물라는 거죠. 우리도 입 다물죠,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왜냐, 이제 밥줄이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밥도 못 먹고 지금 이 시간에. 약간 그래서 이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요. 이게 지금 뭐 본안 소송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그 언론중재위원회부터 우리는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나중에 이게 되면은 우리 같은 조그만한 매체들, 마이너 매체들은 이제 저쪽에서 이렇게 막 이런 걸로 크게 막 두드려 패면은 점점 더 이런 거버넌스가 됐든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해소가 됐든 말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입 다물라. 찌그러져 있어. 그냥 미국 가서 투자하면 되는데 왜 자꾸 한국 증시 투자하면서 징징대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권상우 씨가 뭐라고 했죠? 아이, 축구해, 축구. 그래서 자갈밭에서 축구하는 게 아니라 잔디밭에서 축구하자 그래. 옥당으로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희가 좀 그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고, 이런 이제 여기저기 이제 오랜만에 양복 입고 출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Y스트릿이 여러분의 좀 후원을 받고자 합니다. 왜냐? 이제 우리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맨날 팔리지도 않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해가지고 그것도 언제까지 여기 할 거야. 유튜브 수익은 정체돼 있거나 떨어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광고 경기 안 좋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좀 구하려고 합니다. 해서 혹시나 한국 기업이 디스카운트 현상을 좀 계속해서 해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버넌스 개선 활동을 하는데 자꾸 입막음 당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조금이라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를 통해서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또 앞으로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도움되셨다면은 아니고 야식 잡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고 좋댔다. 그리고 우리도 진짜 좋댔다. 예, 그리고 후원까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뿅.